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알 수 없는 힘, 알 수 없는 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자연 생태와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뭔가 또 항상 요새 이 팬데믹 시대, 상시적, 세계적 이런 감염 시대에 바이러스를 항상 끼고 살아야 되는. 근데 그 바이러스랑 우리가 그 바이러스 뭐 이름을 붙이고 명명을 하니까 그 잘 아는 것 같지만은 그 역시 또 잘 모르는 자연 중의 일부란 말이죠. 그래서 참. 근데 이게 꼭 비단 이때만 그랬겠는가? 이런 똑같은 편한 통시적인 기계와 함께 자연과 함께 바이러스와 함께 이건 인류사의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인류사의 쭉 발전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경도 함께 그 역경, 어느 시대에 역경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잘 슬기롭게 하려면은 정말 중요한 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 사이.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사이간자를 쓰잖아요. 그 사이. 그 사이가 중요하다. 사람 사이. 그 사이는 서로 똑같이 된 게 아니라 서로 다름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서로 달라. 서로 처지에 따라 다르고 서 있는 곳에 따라 다르고 또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뭐 그걸 재능이다, 뭐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다 쓰임새가 또 다르고 사람 쓰임새가 다르고 그러나 그것은 권력자 입장에서는 권력을 잘 능수능란하게 사람을 조작하는 것이 큰 능력이겠지만은 이 평민의 입장에서는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하고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 능력,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그러게 이제 그 약간 그것도 다르다면 다를 수 있을 건데 그런 어떤 사이와 사이의 그 다름들을 서로 다른 것을 그 차이를 서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서로 나눠보고 갈라서 보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늘은 비가 내릴 때 가난한 사람 따로 내리고 부자 따로 내리고 임금한테 따로 주고 저 가난한 저 노복한테 더 많이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남자한테 따로 주고 여자한테 따로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건 햇볕도 마찬가지였을 것인데 정말 하늘은 뭘 나누지 않았고 가르지 않았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꾸 그걸 나누고 또 그 땅에다 감추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사람 사이가 중요하다. 사람 사이. 서로 다르니까 좋다. 뭐 이런 생각들. 그렇죠. 저 무등산이 똑같은 돌멩이에 똑같은 재질의 돌멩이만 이렇게 있다면 그건 산이 아니죠. 산이랑은 돌멩이마다 다르고 또 그 피는 꽃도 같은 이름이라고도 다 그 꽃잎도 다르고 약간 그 가지 또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가시 이런 게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오고 아름다운 거라.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참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고장을 바라볼 때, 우리 도시를 바라볼 때도 참으로 뭔가 우리는 너무 한 가지로만, 주어지는 것으로만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조금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인문이라고, 문이 문자죠? 참, 문이. 참,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래 인문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여러, 그럴 문자가 사람 심장에 있는 붉은 점, 붉은 요렇고, 태를, 붉은 이렇게, 심장이 붉은 것을 형상화된 글자였습니다. 글자가, 문자란 글자가.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문유로까지 해석을 하는 거. 그래서 천문이라고 하는 거지. 천문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그 문이, 그래 천문. 그걸 읽어낸다. 결국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근데 그거 읽어낼 때 그걸 그냥 읽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올로 나눠보고 올로 이렇게 그려도 보고, 이렇게 실로 이렇게 묶어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그래서 문의가 생기는 거예요. 문의 문자라는 거죠. 그렇게. 시사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우리 도시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것만 갖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뭔가, 그래서 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얻어낼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조금 이렇게 갑자기 이제 좀 아주 고도의 이론이라고 할까? 그것도 그 이론이라고 어떻게 보면 주어진 이론이란 말이죠. 주어진 이론. 우리가 우리를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를 읽고, 우리가 우리 도시 문의를 한번 그려보는 그런 힘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생각을 여러분도 하시잖아요. 이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도시 문제도, 아까 처음에 제가 사람이 누구하고 자연, 생태, 기계, 바이러스하고 같이 사는 이 사람 문제, 결국 이 도시를 바라볼 때도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부터. 그 당군신화에 보면 그 신시라고 나오죠. 신이 내린 도시라. 시. 국보다 먼저, 나라보다 먼저 생긴 것이 시였어요. 그 시라고 하는 것이, 그 글자가, 제가 자꾸 이렇게 글자 형상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제가 이렇게 그리스 라틴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세련되게 보이겠잖아요. 그러겠죠? 근데 할 수 없이 제가 이 역사고 역사 전공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근데 더 비슷한 말들이 다 그가 라틴어, 그리스 말이 다 있어요. 그리스 말이 다 있어. 그래서 괜찮은 학자들이 한나 아렌트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 그 라틴어 그걸 해석을 쫙 해석을 해요. 또 퍼블릭 오피니언, 뭐 공론장, 공공여론, 공공의 생각 이런 걸 이야기했던 독일에 얼마까지 살았는데 우리 송두일 선생님이신데 갑자기 내가 그 책도 읽었는데 갑자기 퍼블릭 오피니언이라 공공의 생각이라고 그런 걸 제창하신 분들이 다 설명을 해나갈 때 전부 그런 라틴어 그리스 그 어원부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이코스 그럼 집안에서 오이코스. 근데 그것이 라틴어로 하면 프라이비트, 사적인 이렇게 됐다. 저기도 퍼블리코 이렇게 하면 공적인 퍼블릭 이러고 되고 공과 사가 이렇게 나눠지고 그렇게 다 쭉 설명을 했고 아주 우리 학자들이 보면서 아주 그냥
감탄을 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글자도 그렇게 비슷하게 돼 있어요. 예? 한번 제가 아까 버브리코 오이코스 뭐 이렇게 말을 공과 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사가 먼저 생겼어요. 사. 이것이 벼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땅 주인이 가져간 것이 개인적인 거예요. 사적인 거예요. 예? 근데 처음에 근데 지금 왜 프라이빗 사, 얘가 특별한 이런 뜻도 있어요. 특별한. 그렇죠. 이걸 갖는 사람은 특별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 또. 근데 공허니까, 아이고, 사람 이거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알갱이, 열매를 나누는 그런 형상의 글자. 그 맞잖아요. 공이라고. 예? 공이라고. 근데 건쪽도 마찬가지. 건쪽도. 그리고 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태어났을 때 서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다는 거야. 이러고 서로 기대고 있는 형상이다. 이러고 이렇게 사람들이 절대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혼자는 못 있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딱 같이 기대고 있는 모습을 딱 있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팔을 벌리면 인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팔을 벌려야 누구를 안아주고 뭘 이렇게 음식도 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잖아요. 땅에서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 무섭고, 그리고 또 땅 자체도 무섭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항상 하늘을 바라보는 거, 이게 공짜, 여기서 공부할 때 공짜지, 공부할 때. 일을 하는 거지, 뭐 생각을, 뭔가를 해야 되는, 땅과 하늘 사이에서 뭐가 있었는데, 참 아스런 글자지, 아스런 글자. 에? 옛날에 원래 생기 글자는 훨씬 여가 이렇게 여가 좀 좁고, 여가 넓고, 막 이렇게 글자가 그 동네마다 이게 생길 때 조금씩 다르게 생겼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막 힘들어. 그러니까, 한가지 춤을 췄어. 이게 무당무자가 나와요. 이 무당무자, 의자를, 의술할 때 요거 철갑에 갇힌 요 몸뚱아리가 철갑에 화살 맞고 갇힌 요런 글자랍니다, 이게. 그렇게 처음에 이것이 무당이 하늘에 축원을 드리고 하늘에 빌어서 나아서 치료할 때 의사, 에? 의자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술을 찾아서 요 술주자잖아요. 술주자. 술주자. 술을 찾아서 사람이 나섰다. 이렇게 하고 의사할 때 의자가 치료를 할 때 낫게 할 의자가 여기서 생겼어요. 근데 이걸 아는 순간 사람은 우리가 이제 백신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이걸 무당이 빌어주니까 고마웠고, 또 술을 먹어서 그 아픔, 통증을 가셔가면서 생기를 되찾았을 때 이게 고마운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이 엄청나게 변한 거죠. 좀 자연이 덜 무서울 거 아니에요. 자연이 덜 무서워. 그걸 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 상태에서는 아주 인간이 채취 생활을 하고 수렵하고 거의 잡아서 서로 거의 그 수준이 비슷해, 사람하고. 말을 이게 잘못하다가 애니멀 팜한테 이게 인간이 좀 못된 사람을 보고 돼지 같은 놈 이러잖아요. 그럼 돼지가 화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자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언어 생활 막 이런 게 막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누에꼬치가 뽕잎 갉아먹듯이
그래서 누에꼬치가 뽕잎을 갈가면 사각 조용하잖아요. 그러고 잠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자 글자로 누에잠자를 쓰고 먹을 식자를 썼거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철도역을 만들어 놓고 철도를 가게 하면서 철도역 근방으로 해서 한국인 땅을, 우리나라 사람 땅을 슬금슬금 뺏어갔을 때, 근데 우리는 그걸 잠식이라고 하니까, 야, 누에가 서운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쓸 말이 없다. 누가 그렇게, 하여튼, 제가 혹여 그렇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이렇게, 언어라는 게 불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 이거 참 중요하죠. 그런 말을, 글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소설가죠, 소설가. 소설가. 진짜 그렇다. 원래 그 전부, 지금도 우리가 지금 많은 거, 지금도 답답하면, 뭐 다 그 원전을 다 읽어본 건 아니겠지만은, 셰익스피어의 그 어구들은 막 갖다 쓰잖아요. 막 갖다 쓰고, 또, 뭐 우리가 잘 몰라도,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에 나온 거, 사람이 상식이라는 게 참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쓴단 말이죠. 근데 인간이 딱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인간이 드디어 자꾸 우리가 모여서, 이를테면, 병을 다스렸는데 물을 못 이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그만 것을 이렇게 가둬서 이렇게 경작, 이를테면 키우기도 하고, 또 가축도 이제 가축이 되는 거죠. 집에서 기르는 야수가 아니라 이제 그걸 길러내는 힘, 이런 것이 생기니까. 물론 그 엄밀히 따지면 더 물산이 물품을 생산해내는 그 힘이 커지니까 잉여, 남은 게 생길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그 남은 것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를 갖고 계급이 생겼다, 이렇게 말한 거죠.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당한 자. 이렇게 계급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통상인데 하여튼 그 물건이 남으니까 그 또 물건을 저장해 놓으니까 뭐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죠. 관리 계급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관리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를테면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눌 줄을 아는 거예요. 서로 바꿀 줄을 아는 거. 그게 시장 아니에요, 시장. 그러니까 나라보다 시가 먼저 생겼어요. 근데 그 바꾸는 데는, 그 시장이 있는 데는, 우리나라는 이게, 또 이거 저도 한숨이 좀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러냐? 작아서, 여기서 지금 이 인구가 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도시가 있었던데 또 그대로 살고, 옛날에 도읍이 있었던데 그대로 살고, 옛날에 고을이 있었던데 그대로 살고, 나주 시청은 약간 밑으로 옮겼으나, 옛날에 그 시청은 옛날에 이조 객사가 있었고, 조선시대 객사가 있었고, 또 동원이 있었고, 그 옆에 그게 그대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지금 사는 사람을,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싶다고 그래서 다 그걸 팔 수가 없잖아요. 팔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잘 밝혀지지 않는다. 이 땅속에 지금 엄청나게 지죠. 그렇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지층을 막 따져보죠. 이렇게 층이 언제요? 요 흙은 언제 것이고, 요 흙은 어느 때 것이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딱 따져보는 건데. 그도 이제 중국하고 특히 프랑스 쪽에 독일 이런 데는 옛날 전부 황무지여서 사람이 안 살았다. 사람이 안 살아. 오히려 그 우에는 그 바다 위에 노르망 이쪽이 사람이 더 많이 살았어요. 예? 사람이 많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면. 근데 요 바닷가에 이제서 딱 이렇게 하는데 화산 그 전부 이렇게 대리석에 갖고 그 나무도 잘 안 돼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단 말이죠. 그러고 사람들이 거리 자꾸 이동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동을 나가는데
뭐라고 그러죠 요새? 오리엔트, 근동, 지금 요새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일대는 서로 그게 그때 그 땅이라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는 엄청나게 번창하고 나머지는 변방은 그냥 사람들이 자연 상태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전부 끌어들여서 이렇게 거대한 지금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근데 또 거기는 또 정복 약탈 이렇게 한 나라가 커지면서 그런 것이 엄청나게 심했기 때문에 전부 그 도시가 그냥 몰살해서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나중에 비어있더라. 사람 비어있으니까 쉽게 찾아낸 거죠. 쉽게 찾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은허라든지 중국의 은나라 그 유적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니까 그 각골무에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리고 사람이 여기는 아닐 거이다 그러는데 내몽고 지역 막 이런 데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아니 물건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바로 근데 이쪽하고 가깝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여기서 홍산문화 뭐 이렇게 하고 이쪽하고 가깝다 이쪽 알타이어 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하고 가깝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먼저 도시가 생겼어요. 그 도시의 힘이 이를테면은 국가가 제국이 됐어요. 제국 큰 나라. 근데 그때 다른 보통 땅은 어쩌냐? 보통 땅은 울타리 입구요. 작은 거 이렇게 그대로 각골문에 그대로 나온 거, 각골문에서 조금 더 전환된 거, 그 상형문 회의문 형상문자예요. 형상문자 보면 입구에다가 창을 크게 세워놨어.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받쳐놨어. 혹자예요, 혹자. 이게 혹자. 입구를 창으로 지키는 땅. 이런 뜻이에요. 예? 이런 뜻인데, 이렇게 혹 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도시, 거기서 그냥 저기 막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항상 걱정하고 근심이 많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더 발전한 것이, 이렇게 혹이 의심을 뭐 이런 것으로 발전합니다만은, 우리도 큰 울타리를 치자. 이렇게 딱 된 거죠. 울타리를 치자. 왜 나라 울자예요, 나라 울자. 나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나라가. 근데 이게 작은 나라들이죠. 이게 아까 말한 그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한 교역하기가 좋고, 서로 이동하기가 좋은 데서 큰 도시에서, 이 작은 나라들. 이런 데는 대개 보면 계속 제국의 복속 상태로 계속 가. 근데 또 이 작은 나라가 갑자기 어떻게 힘을 얻어. 그러니까 아시리아 막 그러듯이 중국에서도 저 작은 변방의 이 작은 나라들, 유목의 작은 나라들, 저 남방의 작은 나라들이 갑자기 이게 물산이 발전하고 그 갖추고 힘이 더 필요하고 이럴 때 갑자기 강성하게 되는 거죠. 진나라가 강성하게 된 것도 전부 저기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예? 서역하고 서쪽이 가까우니까 전부 이게 물산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힘으로 일단 중원으로 진출하는 거. 근데 하필이면 그게 중국의 최초 왕조란 건데, 최초 제국이란 건데, 그게. 근데 우리의 경우는, 이것도 우리는 소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지 않았겠어요? 도읍에 이렇게 큰 나라가, 작은 나라들이 다 이렇게 사이사이에 있어서 그 작은 나라들이 다 복속을 해줘. 그리고 고조선 대제국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럼 그 사람은 나라를 딱 세우고 그 신시라고 그러니까 그 신하로 남은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역사책을 못 만들고 중국어로 이제 빨리 그 고조선이 역사책을 썼으면 지금 한자가 아니겠죠. 초기 한자가 아니겠죠. 한자도 장군 시간 세월에 걸쳐서 진나라 그때 글씨가 다르잖아요. 진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이때 글씨가 다 달라. 이게 요새 말하면 고문, 금문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각골문, 상형문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금문, 고문, 금문 이렇게 내놓으니까 글씨가 다 달라. 올챙이 글씨, 뭐 쐐기 글씨 막 해가지고 그걸 그 글씨를 통일한 사람이 사실 진시황 아니 진시황? 에? 이미 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참 근데 진시황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정도는 생각을 좀 자꾸 해봐야겠다. 그것은 우리가 배우기 위하여 진시황은 나쁜 고약한 독재자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건 자꾸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그 유교 역사학이라고 그러죠. 유교 사가들, 유교 역사학에서는 자꾸 진시황이 유학을 탄압했다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아주 최고의 폭군으로 물론 조금 근데 이게 되돌아보면 폭군 아닌 사람이 또 별로 없었잖아요. 폭군 그렇게 이제 설명한 건데 해달라.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고조선이 다 이렇게 큰 나라가 이렇게 있었을 때 하여튼 그 역사를 못 넘겨놔서 근데 이제 해보면 고조선이 쭉 이렇게 내려다가 고조선이 내려오니까 이제 작은 소국들이 있었죠. 저쪽 저 해룡성에도 그 흑룡강성 쪽에도 있고 길림성 쪽에도 있고, 그 요롱성 그리고 또 점점 이렇게 그리고 그 고조선이라는 게 아까 말한 그 큰 시 도읍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동을 한단 말이죠. 이동을 하고 지금도 우리 이동하고 살죠. 왕가가 쫙 이동하고 다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삼한, 한, 여기 남쪽에는 한이라고 그래가지고 막연하게 한이구나. 이렇게 한데 그 소국이 막 있었어. 근데 이제 그 고조선이 망하니까 그 유민들이 다 흩어져서 우리도 나라를 표방했다. 이렇게 해서 70여 개국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그 이미 그 전에부터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섬기는 대상이 달랐는데 그 섬기는 기간이 아주 짧았죠. 한사군이라고 하는 게 아주 짧은 시간에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또 새로운 더 강력한 영역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처음에 도시 국가가 참 점점 분포되어 있다가 영역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단위 국가가 되는데 그래서 근데 그 과정을 쭉 보니까 그래 옛날 이분들이 벌써 기원전 3, 4세기 아니 어쩌면 공자 때도 그걸 잘 이해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자로 형상화되기는 예를 들어 3세기 진시황 그 전에 자꾸 이렇게 임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군주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사상이 막 이렇게 생겨날 때 그랬지. 우리가 옛날에 요것이 무리군자를 쟀다. 요거 임금이 끌고 다니는 양들이에요, 양들. 근데 원래 요 글자가 먼저 생겼대요, 요 글자가. 그리고 양을 빼니까 요거 무리군자가 됐어. 그 임금 군자가 됐는데, 그러다 임금 군자라고 처음에 안 하고 다 군자,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별로, 나중에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또 성격이 좀 다른데요. 미안합니다. 내가 그래서 옛날에 올 때 임금이란 건 누구냐? 무리를 잘 이끄는 사람 그런 정도였습니다. 다 순자가 말하고 그런데 능군, 또 성군, 잘 능력이 시하고 잘 이렇게 무리를 짓는 사람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무리를 자꾸 짓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무리를 졌을까? 말이 같은 거. 예? 그 땅이 좀 뾰고 영역이 좀 있어야 되죠. 영역.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무리를 지으려고 할 때 좀 하나의 중요한 거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혈연, 가족, 자꾸 무리를. 그래서 이거 혈연, 언어, 영역 이거 이렇게 묶어지는데 혈연. 요거 뭐 참 이렇게
근데 이게 뭐 이건 뭐 이론이 필요 없는, 제가 지금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저건 이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구라파 사람들이, 우리 부학장님 지금 여기 와서 과외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연구실에서 계셔야 되는데 우리 교수들 과외 활동이 많아요. 예? 과외 활동이 많아요. 막 그 미국 대학 가보니까 다른 요거 절대 뭐 차별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뭐 별 월급도 차이가 없어. 그렇죠? 자기 업무에 대해서 행정 업무만 하는 게 쫙 이렇게 있어요. 교수 뽑는 거 이런 것도 별도로 딱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서로 심사를 하고, 그런데 그런 행동은, 그런 일은 전부 그걸 담당해내는 이게 체계가 있어요. 관리 체계가 전부. 학생 뽑는 것도 그러고. 근데 우리 여기 교수님들은 학생도 뽑고 교수도 뽑고,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너무 많아서 또 지가 학장 되려고 또 고생하고, 어? 또 우리 학장 안 왔으니까 연설입니다만은. 근데 하여튼 참 힘들지요. 힘들어.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 글이 길어. 똑같은 말을 길게 갖고 이것을 또 철저하게 자기들 그 논리학 거기서 수사하기 이렇게 계속 자기들의 훈련 전통에 의해서 그걸 길게 써. 이것을 길게 써. 야, 이걸 보니까 혈연은, 그러고 여러 사례를 또 많이 돼. 사례를 아시리아가 다르고, 나 좀 가자, 투르크가 다르고, 투르크가 이리 옮겨와서 약간 잡조 이렇게 서로 섞어져서, 우리말 참 좋지요. 잡종 있다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말 이렇게 좋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 거의 본성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물론 본성이, 야, 너 하늘에서 너희들끼리 묶어져 살아라, 그런 적 없어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천부인권이라고 그러듯이 천부인성이요. 우리의 본성은 하늘로부터 받았다. 근데 또 그것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 있어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본성.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 모든 사람에게 어질자. 인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사양할 줄 알아야 된다. 비껴설 줄 알아야 된다. 예할 줄 알아야 된다.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 의롭게 부끄러울, 수치지심에서 나오는 거니까, 수호지심에서 나오는 거니까, 수호지심으로 발현하는 거니까, 부끄럽다, 의로운 사람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5.18 이야기 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것이 밉기는 하지만은 저게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부끄럽다, 이렇게 된 거죠. 하필이면 이게 참 김남주 홀이어가지고요. 저도 여기 일정은 이렇게, 저는 여기 대학 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그냥 항상 그 본 김남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참여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고 근데 여기 김남주 홀이라 참 마음이 좀,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근데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그것은 그 사실은 본능 같은 것이야. 본능. 인간이 형체를 갖고 있어서. 근데 부끄러워하는 거, 그것은 누가 사양할 줄 아는 거, 비끼는 거, 그것은 이성적 본능, 그렇게 이성이라고 그러지. 그것 보고 이성. 예? 이성적 본능이라고 이성인데, 여기서 보면, 근데 그 사람이 형체를 갖고 있으니까,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차, 아이고 싫어, 아이고 미워, 이런 거 너무 당하는 거죠. 신체적 본능 같은 거. 우리가 흔히 그것을 감성, 감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느낌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혈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거의 가깝게 지내고,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거, 같이 낳고, 물론 이게 설명을 가부장 시대가 오기 전에는 그렇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모계로 묶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건 이제 참 과학적이죠. 과학적이죠.
그러나 모교로 묶어졌던 부교로 묶어졌던 그 인간이 이렇게 친연성, 인연의 친연, 이건 거의 본능적이에요, 본능적. 서로 말을 알아먹으니까, 말이 통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것도 비슷한 데서 사니까. 이렇게 해서 묶어지면서 점차적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는 거. 이때 제국으로 가는 임금은, 제국을 이루었던 임금은 그것을 더 그 광활한 혹은 다양한 그런 종족 내지는 영역을 묶어내는 독특한 역할을 해요. 독특한 역할. 근데 그게 유독 중국에서는 장기간 오래됐죠. 오래됐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엄청나게 민족 이동이 심해. 중국 종족, 한족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뭐 거란족 없어졌죠. 거란족 있어요. 지금 있기는 있고. 묘족 뭐 있죠. 조금 있고. 묘족은 좀 많죠. 뭐 그 종족이 하도 많아서 많고 50 몇 개 종족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종족이 선비족, 그 선비족이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요거였죠. 요쪽 가장 가깝대요. 또 근데 그건 이제 별 그렇게 자꾸 하여튼 여러 종족 서로 이런 것을 광역화시키는 힘. 그러니까 이때 문자 통일을 한다든지 이를테면 도랑형 통일을 한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조치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신앙, 종교가 엄청난 역할을 해요. 종교가. 그리고 이것은 지금 그렇게 해서 제국이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도 계속 제국은 형성되고 있고 또 없어지고 있어요. 한때는 소제국, 소련제국, 제3제국이라고 있었죠. 독일이. 그거 없어지고 소련제국, 팍스 아메리카나, 그게 다 제국이에요. 근데 요새는 또 중국제국, 또 시진핑 습근평. 그런 거, 거대한. 그래서 지금도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다들. 꿈을 꾸고 있어요.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국이랑, 그러나 이건 제국이랑 대단히 유동적이에요, 유동적. 그리고 계속 내부의 변환이 계속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 밑바탕을 보니까 어떻게든 간에 사람이 하여튼 나라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묶어지는 것은 확실히 혈연, 영역, 언어, 영역, 이런 영역으로 묶어져 있더라. 이것은 거의 인간의 본능과 같다라고 되는 거예요. 본능적인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근대가 되면서, 이를테면 종교혁명, 르네상스, 학술의 발달이 가장 중요해요. 학술의 발달. 학술의 발달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를테면 중세, 어떤 탈을 빼는 것, 그리고 이건 신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 신정체계, 이런 데서 그걸 극복해내는 힘, 이성적인 그런 걸 찾아내는, 그러다 보니 종교혁명을 거쳤고, 또 계몽 철학 시대를 거쳤고, 또 이렇게 산업혁명이 또 착 일어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 그들이 새로운 세력들이 이를테면 흔히 그걸 부르주아라고 하는 건데, 부르주아, 성에서 사는 사람들, 부르그, 사는 사람들이 장악을 해서 정치 권력을 쟁취해내는 그 힘,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거, 정치혁명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거치면서 보다 더 민족 단위의 가장 이를테면 팽창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민족 단위의 국가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민족 차별, 혐오 사상, 뭐 이런 걸 조장해내고, 또 선지자, 세계의 설계자, 이런 어떤 망상, 그런 걸 조장해내면서 엄청나게 사람을 죽이는, 또 남은 나라를 학대하는,
그 빼앗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식민의 시대고, 식민의 시대, 혁명의 시대를 거쳐서 바로 제국의 시대, 이게 제국주의, 그 우리가 말하는 제국주의, 근대 제국주의, 침탈주의 세계가 그러고 가서 극단의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다. 극단의 시대. 이거 무조건 죽이고 싸우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다. 국가라는 것은 야, 혈은 어느 영역에 의해서 고유한 것이고 전통적인 것이다. 우리가 흔히 국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나중에 극단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근데 유럽의 경험이죠. 그래서 유럽의 경험이고 우리는 피해자의 경우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은 하면서 이게 생긴 국가라고 하는 게 정말 이 국가는 이게 국가가 아니다. 그런 이렇게 혈연 언어 영역 이렇게 묶어진 낭만적 국가가 아니라 낭만적 자연스러운 국가가 아니라 그것은 imagined communities, 상상된 공동체, 상상된 invented tradition, 만들어진 전통이다. 그 국가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그 지제 장치랑 만들어진 전통이다. 이렇게 보는 이를테면 우리 그 전통적인 아까 말한 전통적인 것에 좀 대비해서 근대주의적 해석을 그렇게 내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엄청나게 존경해. 저는 이름도 잘 모른다면 홉스범이라든지 뭐 그래도 다 요새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다 어렸을 때 혁명의 시대, 제국의 시대, 극단의 시대 막 이런 책강. 근데 또 일부작이 더 있었는데 그건 안 사더만 사람들이. 3부작 그것은 엄청나게 다 있고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그거 공부 안 하면은 대학원 생활 때 세미나에 들어갈 수가 없어. 전부 그걸 외우는 거야, 전부 다. 막 공부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미지드 커뮤니티, 상상된 공동체. 국가는 상상된 공동체. 근데 그게 이제 좋잖아요. 남의 피해를 주고 학살하고 남을 이렇게 억압했던 것은 전부 이렇게 조작과 자기들의 상징 기제, 여러 기제를 만들어내는 상징을 통해서 사람들을 쇠뇌시키고 조작시키고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근대 국가, 그 팽창주의 국가, 좀 여러 가지 인류의 죄악을 저질렀던 그 국가,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이론들이 상당히, 그래서 너무 그렇게 애국적인 것이라고 할 때 애국을 불러일으키는 게 남을 침략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남을 피해를 주는 거, 그것도 현실적으로 애국을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자기 백성,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 같은 흔히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부적으로 사실은 배제하고 차별하고 지역도 갈라놓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이론을 배우니까. 야, 일본 저들이 전부 천황이라는 걸 매개로 해갖고 전부 메이지 유신을 통해갖고 근대적으로 상상을 해가지고서니 저들이 침략을 하고 자기들 그렇게 일본 민족 내부에서도 서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들이 그런 힘으로 우리를 지배를 했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주 질서정연한 설명인데 대중은 조작될 수가 있고 침략전쟁, 파시스트의 한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그 대중의 허약한 모습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참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우리를 되돌아보니까 그래 우리 결의가 전에 왕조국가가 그 민족국가가 아니지 그거 국가라고 볼 수 있나? 봉건국가 굳이 국가라고 하면 봉건국가고 근대국가란 건 우리가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도 또 우리 여기 일군에 민중그룹들이 있어. 민중그룹들. 야, 그래도 우리가 국가를 만들어서 민중의 힘이 3.1 만세운동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했고
또 그들이 생각했던 게 왕조 정치가들이 친일 관료들이 친일 세력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어서 뭔가 혁신 유학을 했던 사람들, 유학을 했던 사람들이 저거 이렇게 하늘이 똑같은 인간한테 재능을 내렸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노비를 계속 노비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부리는가? 근데 유교는 그 말은 해도 절대 여성한테 공부를 한 소리는 안 해. 근데 실제로 여성이 스스로 공부했어요. 그렇죠? 한글 누가 했어요? 한글 여성이 지켰어요. 여성. 여기 밖에서 사대부들은 참 그러니까 한문 편지를 쓰면 그렇게 할 수 없이 자기 누이가 그리운 큰 학자는 옛날 조선시대 학자는 한글로 편지를 썼어. 누이한테. 근데 그 편지들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너무 몰랐다. 너무 우리가 가볍게 생각을 했다.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 엄청나게 우리 자신을 허무하게 보기 시작을 했어요. 허무하게 보기 시작. 앞에 우리 내부에 그 엄청난 이런 혈연 언어 영역 이런 공통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확장되는 혁명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는 사상적인 생각의 변화, 생각의 혁명적 변화가 이끌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모른 척했어요. 모른 척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보세요. 천주교 뭐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뭐 참 통상적으로 설명이 인간이 이렇게 불평등 사회에서 외래에서 천주교가 들어와가지고서니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복음을 전파해가지고서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확장되고 꼭 근데 중심으로 가면 어디 가서 딱 그가 맥이 딱 걸리는 거니 실세의 남인 학자들이 그것을 좋아했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실세의 남인 학자들은 다 배교한 사람이 많습니다. 에? 그 사람 다 논리적으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게 내가 보니까 하늘에 서양의 천주나 우리 동양의 상제나 상제 요 상제를 하느님이라고 번역하거든. 하느님이라고 천주 요것도 이제 전부 마테오리치가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저 가트 하느님을 여기서 상제란 개념이 있으니까 이게 참 자꾸 하늘이 중심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천주라고 하자 이렇게 번역을 해내는 거예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번역. 이 천주나 이 상제나 이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게 훨씬 더 생활 속의 신앙. 그런데 이게 여성들이 엄청나게 각성을 해요. 여성들이 각성하고 물론 좀 가난한 사람도 많았겠지만은 그 각성은 그 여성을 사랑한 남성도 함께 해서 이른바 여성한 천주교 전파라고 전부 숨어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기서 옹기를 굽고 이렇게 저쪽에 가서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뭐라고 하죠? 그거? 해산물 채취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요. 교우촌이라고 해서 교우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근데 자기들끼리 결혼하면서 뭐 양반 산놈 따지겠어요? 안 따지죠. 거기서부터. 근데 그것을 서양에서 들어왔으니까 받아들인 것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서양에서 그것이 양의 동서가 어디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함께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 그건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 당시대 이런 힘 내부적인 힘, 이게 더 발전한 게 동학이에요, 동학당. 그래서 제가 이제 옆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런 우리의 민족 경험, 그리고 그들이 가장 치열하게 싸웠어요. 치열하게. 물론, 봉건, 압제보다는 그걸 좀 문명 개화를 주장하면서 싸웠지만은, 이제 한 예를 들면 서재필 같은 분들이, 그러고 이제 싸웠지만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싸워가면서 우리가 하나다라고 조국이 하나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김남주 씨가 시인이 우리가 같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이게 언어, 혈연, 영역 이런 한계를 깨우치는 그런 과정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라파, 나치즘, 파시스트들의 그 모습하고는 전혀 우리 대중의 모습이 달라요. 모습이 달라. 그걸 위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성 참정권도 우리가 뭐 실제로 얻은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먼저 임시의정원 우리 대한민국 거기에서 먼저 주장을 했어요. 다 일본 뭐 영국 그런 데서 빨라 다 그런 걸 다 주장을 했는데 그거 우리가 주장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끼리 내부 평등을 통해서 권리 있는 사람들의 근대적 민족 우리는 이루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거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대한민국 100년이 그리고 이런 어려운 무서운 전쟁, 무서운 독재, 무서운 차별 이런 걸 딛고 어떻게 우리가 민주화를 하고 산업화를 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계속 하나의 다른 우리의 경험을 자꾸 어두운 기억 저편에 자꾸 이렇게 묶어두는 세력들이 계속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어요. 몰랐어. 우리가. 제 책임은 역사학자들이 책임지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뭐 역사학자가 그렇죠. 역사학자도 책임이죠. 책임이죠. 그렇다고 해서 역사학자가 브루크하르트를 뭐 이런 사람들 같이 먹경 그렇죠. 우리 역사학자들 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 많죠. 돌아가신 분들 독립운동 역사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서양의 그 민족주의, 민족, 국가, 도시 근데 이 도시를 생각하면 더 끔찍해. 도시를 우리 도시는 완전히 식민지 도시다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죠. 만들어진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엄청난 지금 내부에 뭐라 할까 이것을 어떤 분들은 사상문화적인 파열, 분열, 스스로 분열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분열의식이 있어, 내부적으로. 사상문화적인 분열의식이 있어. 첫 번째, 이제 우리 역사 경험이 그렇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서구적 시각, 서구 근대주의적 시각에 그대로 이렇게, 착용받으면서,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는 주변이구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근데 이거 그대로 이것이 도시로 확장이 됩니다. 우리는 주변이다. 그래, 우리나라는 주변이고, 또 우리 광주는 중앙에 또 주변이구나. 중심에 또 주변이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해도, 뭔가 지금 자신들이, 실제로 그것은 특히 엘리트일수록 그게 더 심하고, 저 자신도,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 내가 여기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만 또 그게 잘 안 되죠. 그리고 자꾸 이제 이를테면 서양은 우월하고 신식이다. 라고 하는 다 그걸 해. 서양은 신식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 동양은 구식이고, 우리 한국은 더욱 중국에 예속된 4대 문명이었고, 지방은 아예 문화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 지방은 문화가 아니라 민속이 있다, 민속. 지방에 문화가 없고, 지방에는 학문이 없고, 민속. 근데 좀 격세지감이 엄청난 거죠. 격세지감이.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퇴계의 유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 아시아 최고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자꾸 개인 단위로 해. 개인 단위. 정약용의 사상은 민본주의적인 그 경세 사상은 세계적이다.
루소의 사회계약론, 버금가는 유대한 저서다. 마오, 호치민도 읽었다. 뭐 이런 거. 전부 기준이 이제 박해가 있어요. 박해가. 다산 훌륭하다. 다산 그냥 훌륭하다고. 그 다산을 잘 밝히면 되는 거지. 전부 호치민도 읽었으니까 훌륭하다. 뭐 이런 식이에요. 실제로 우리 지금 자신이 지금 대학에서 맨 평가를 하면 이 도전어는 자기의 언어로 우리를 지금을 재구성하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없게끔 아까 억제 신자유주가 이렇게 쫙 포섭이 돼, 그냥 대학을 쓸어버려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세계 지금 뭐 저는 그 물질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큰 나라 5천 그 큰 나라 옆에서 이렇게 근데 자꾸 이렇게 소국주의, 소국 트라우마가 있어. 소국 트라우마. 근데 이 소국 트라우마, 소국 엘러기, 요걸 부추기는 게 이제 이를테면 전쟁 기억, 또 식민 트라우마, 분단 현실, 이런 것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소국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결의가, 우리 결정권이 없다라고 생각을 자꾸 해요. 그래서 지금도 자꾸 일본이 움직이고 미국이 자꾸 움직이고 그러면 한숨을 생각 있는 사람은 참 어렵구나 라고 생각을 하려가 모르지만은 대부분은 상당 부분 사람들은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런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런 어떤 중심 주변 신구, 서양과 동양을 나누는 신구, 이런 것이, 그리고 소국 트라우마, 이런 것이 그대로 지방을 보는 시각으로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은 문화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방, 소외, 차별. 근데 정말 참 이거 근데 사실하고 다른 이야기가 막 그렇게 나와요. 사실하고 다른 이야기가. 에?